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빌런이었던 테슬라가 8.22% 급등하면서 오늘은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4.45%로 이틀째 초강세 나타내면서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10대를 위한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수업 드디어 교정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인쇄 들어갈 예정이고요. 표지도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확정했습니다. 나스닥 전광판을 배경으로 했고요. 열흘간의 미국 빅테크 탐방을 도와줄 여행 조력자들의 얼굴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77% 상승했고요. S&P 500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도 1.65%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는 4일 만에,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러셀 2000은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1.34%, S&P 500이 1.03%, 다우가 0.81%로 나타났고요.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3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이틀째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2.83% 상승한 가운데 변동폭은 2.24%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강세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국채금리와 유가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달러화와 금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이틀째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98,00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이 상승하면서 다우 6개, 나스닥 100 14개, S&P 100 10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섹터의 경우도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 5개는 1% 이상 상승 마감했고, 경기 소비재가 2.42%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 기록했네요. IT가 1.62%, 부동산도 오늘 모처럼 1.36%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소재가 0.03%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필수소비재가 0.1%, 그리고 금융이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발표된 12월 ISM 제조 PMI는 49.3으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50을 하회하고 있지만 수치가 개선되는 가운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다시 한번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국채금리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오늘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미국 경제의 하방보다는 상방 요인이 더 많다고 평가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는 전일 대비 2.46% 상승한 346.81을 기록했고요. 테슬라 8.22% 급등 마감했습니다. 410달러 선 회복했고, 엔비디아가 4.45%, 아마존이 1.8%, 알파벳이 1.25%, 마이크로소프트가 1.14% 상승하는 등 5개 종목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6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은 0.2% 하락했는데 하락폭을 대폭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7 주요 뉴스 전해드리죠. 먼저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80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은 미국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베론스가 성장세를 고려할 때 IT 메가캡 중에 가장 저렴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CES 2025 기조연설 3일차에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AI 관련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아마존은 울프 리서치가 운영 효율성 향상과 AWS의 성장세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 울프 리서치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요. 시장 수익률 상해 목표 주가 670달러에서 73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섹터 내 탑픽을 유지했고요. 테슬라는 12월 중국 판매량이 83,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간으로는 8% 증가한 65만 7천대의 중국 내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전체 판매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7%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버코어 ISI가 트럼프 재선으로 자율주행과 AI 규제 완화 기대 속에 투자 의견 중립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했고요. 캐너코드 지누이티 역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98달러에서 404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난 11월 중국의 외국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304만 대라고 발표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 앱스토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고 내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는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방 압력을 상쇄하기도 했습니다. 빅7의 시가총액 살펴보죠. 애플이 3조 678억 달러, 3조 6,780억 달러, 엔비디아가 3조 5,380억 달러 기록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조 1,470억 달러 기록 중인 가운데 아마존이 2조 3,57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3,550억 달러로 20억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1조 5,260억 달러 기록 중인 가운데 테슬라 1조 3천억대의 시가총액 회복하는 양상입니다. S&P 500 히트맵도 살펴보면 100여 개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그 외 종목이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녹색불을 켜고 있고요. 섹터별로 몇몇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죠.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성능 맞춤형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틀째 반도체 업종의 강세 속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복합 유틸리티 업체 비스트라 어제 이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8.49% 상승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일 8.55% 급등했었죠. 그리고 오늘 UBS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61달러에서 17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늘 8.22% 급등했고요.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역시 오늘 6.25% 상승하면서 6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역시 오늘 비스트라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강세 흐름 속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6.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할인점파 업체인 달러트리가 4%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지난해 하위 10개 종목 중에 7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7.43% 하락했고요. S&P 500 중에 가장 부진한 하위 7위에 랭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와 함께 양조업체인 몰슨 코어스 베버리지 3.37% 하락했는데요. 미 보건당국이 알코올 음료와 암 연관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엔호이저 부시도 하락했고 오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0.29%, 브라운 포먼 2%대 하락하는 등 주요 양조업체의 주가가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와 함께 특수화학업체인 셀리니스 3.35% 하락했고요. 가정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도 오늘 2.9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크루즈여행업체인 카니발 역시 2.5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오늘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좀 좋게 나타났습니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리비안 오토모티브 오늘 24.45% 폭등 마감했는데요. 4분기 인도량 14,183대, 생산량 12,727대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에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는데 결국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인도량이 51,579대, 그리고 생산량 49,476대로 가이던스 범위 내에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겠고요. 더불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2.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3년 대비 판매량이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내 최고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2.38% 상승 마감했는데요. GM 역시 오늘 아주 견조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0.8%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 확대를 통해서 자동차용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할 계획을 발표한 차량용 AI 음성인식 솔루션 업체 세렌스가 143.76% 솟구쳐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관련해서 AI 관련된 기업의 상방 압력으로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전 시황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철강업체인 US 스틸 6.53% 크게 하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의 위협을 들어 149억 달러의 신일본 제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US 스틸 크게 하락했습니다. 동사 인수를 불허한다고 오늘 밝혔죠. 관련해서 오늘 스틸 다이내믹스는 1%대 상승했고 누코도 0.85%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비행 지연 문제로 미 교통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jetblue 에어웨이스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장이 상승하면서 0.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일 힌덴버그 리서치의 회계 조작 지적에 따라서 어제도 급락했었죠. 하바나 오늘도 11.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 블록이 6.24% 상승했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가 판매자 총 결제량 분석을 통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위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115달러 제시했습니다. 또한 울프리서치가 정기배송 구독 모델과 헬스 사업 부문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 목표 주가 33달러에서 42달러로 각각 상향한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 업체 추이 6.17% 상승했고요. 제퍼리스가 마카오 소비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69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라스베가스 샌즈가 1.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가 3.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가 5.42%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PBD가 3.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내일 아침에도 이번 주 주간 정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과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